자, 오늘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 25일째였습니다. 자, 어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경찰의 체포작전이 임박하자 긴급 회견을 열고 오늘 정오까지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조계종이 말한 인내 시간을 3시간 정도 앞두고 한상균 위원장이 극적으로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소식 정군기 홍익대 교양학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변호사님 집시법 또 공무집행 방해 또 어떤 조사를 이제 받게 되나요? 원래 이제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세월호 관련돼서 집시법 위반으로 원래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에 참석을 안 하니까 법원에서 재판 받으러 오라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시초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여러 가지 집시법 주도 혐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1월 14일 1차 총궐기 때 그때 이제 특수 공무방해치상 그리고 일반교통 방해죄 이런 것들이 영장이 발부돼 있고요. 아마도 이제 남부경찰서에 가서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그 부분하고 소요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이제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구속영장은 바로 치지는 못하고요. 체포영장에서 일정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청구는 아마 내일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아까 한상균 위원장 그 발언 보셨죠?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저는 국민정서법을 가장 한상균 위원장이 위반했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여러 가지 고초는 뭐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 달 가까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어떤 해명 또는 그 사과 이런 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오늘 나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게 좀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공권력이 이렇게 그 무력화되는 한 달을 지켜보면서 온 국민의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초조했다. 이게 그 나라의 그 국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찬 총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라의 격이 있어야 된다. 그 격을 살리는 것은 공권력이다. 공적 업무를 집행하는 유니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상균 위원장이 너무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교수님, 저도 좀 보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슨 대통령이 악수하는 것처럼 길을 터주고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경찰이 조금 일찍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저도 앵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저는 1차 집회 때도 경찰이 뭐 시청 앞을 내주고 광화문을 차단한다 이런 뭐 전략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원천적 얘기를 안 했거든요. 법의 엄정 집행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해결이 잘 돼서 나오는 이 장면도 뭔가 좀 어색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대통령이 외국 출장 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좀 더 그 전략을 잘 세웠으면 바로 그 관음점 앞에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병력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 길을 왜 터졌는지 물론 조계사하고 얘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불교계의 그 입장을 존중하다 하더라도 오늘 저렇게 출두하는 모습은 매우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불교계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저 모양새는 그걸 또 중계방송을 길게 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승 스님의 어떻게 보면 스님의 한 수, 부처님의 한 수일 것 같습니다. 4시에, 어제 4시에 이제 최후 통첩 시간이 됐었고, 5시가 되면 된과 동시에 인간띠를 형성해가지고 바로 진입을 해서 검거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5시에 자승 스님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노력해보겠다가 아니고 정오까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믿고 경찰이 철수한 거고요. 막 경찰이나 정부 입장에서 분명히 공권력이 지금 무력한 거 아니냐, 왜 못 잡아가느냐 이 여론이 또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종교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뭐 불상사 막 충돌이 났다면 또 다른 여론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명분을 주고 퇴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준 게 아닌가. 자승 스님의 어떤 그 기자회견 때문에 경찰력도 사실은 들어가서 끌고 오는 모습보다는 저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모습이 훨씬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원한다고 하면 또 체포가 돼서 또 변호인도 접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나와서 얘기하고 의견 다 얘기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도 뭐 그건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조계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명분을 준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해결하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네.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냥 가기는 뭐하니까 내한테 뭐라도 달라. 아하. 그래서 기자회견이라는 뭐를 준 것 같거든요. 예. 막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걸 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큰 어떤 마찰 없이 불상사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비판하고 자기는 그냥 노동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냥 일반 노동자라고만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노총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 우리나라 2천만 근로자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3%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대기업 노조, 현대차 같은 대기업 노조가 있고 네. 전교조, 전농, 그다음에 공기업 노조가 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공기업 노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 귀족 노조라고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정말 형편이 좋은 그런 큰 노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 설립될 때 언론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가 될 때 우리나라에서 한국노총이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예. 민주노총이 그 나올 때 우리 언론계 그 언론노조도 아마 민주노총으로 들어갔고 네. 상당히 언론계가 많이 도와줬는데 본인한테 뭐 잘못되면은 뭐 또 언론의 책임을 돌리고 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요. 예. 그다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법을 어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떤 그 종교 시설에 피신을 해 있으면서 예. 25일 동안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고요. 이런 그 점이 그 결과 초래됐는데 예. 어제 자승 그 총무원장 말씀에도 뭔가 중간에서 중재한다는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을 그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공권력하고 민주노총 사이에서 어떤 뭐 중재적인 역할 이거는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예. 오늘 그 영장 집행도 네. 관음점 바로 앞에서 붙들어 가지고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원장 한 분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어제 군홧발로 지금 아침에 이제 민주노총의 입장이 나온 걸 보면 경찰은 어제 조계사를 군홧발로 침범했다.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계사 공권력 투입하게 된 거 한상균 위원장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최초는 나간다 그랬다가 12월 6일까지는 조금 기다려달라. 예.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막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여론이 봤을 때 그 말이 맞다. 네. 군홧발이 돌았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예. 보면 많은 어떤 대다수의 여론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좀 찬성을 많이 하는 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왜 공권력이 무기력한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이 비록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문제는 뭐냐면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냥 나오긴 어려웠지 않았나. 만약에 이번에 그냥 나왔다면 본인 민노총에서 지도부는 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막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테러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예. 어차피 지금 잡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건데 기자회견을 하나 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노동법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가 그 있는 동안 노동개혁인지 얘기는 뭘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국민들이 뭐 때문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5번 차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 노동개혁 때문에 가 있었구나. 저 사람들은 계약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막 그건 확실히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예. 민영삼 원장님 지금 뭐 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음전 앞에서 일주문까지 나오면서 대웅전 들려서 뭐 에스코트 받듯이 받아서 그 앞까지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그러고 나서야 사법영역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졌어요. 이 과정을 갖다가 또 전국이 다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무슨 영웅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권력이 너무나 끝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예. 정말 정부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예. 종교단체로서의 조계정도 뭐 사회통합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화해 조정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예.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예. 그런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상균 위원장 본인 자체가 네. 비정규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날 얘기하면 되지. 11월 14일 날 그렇게 해서 무슨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무슨 이석기 석방하라, 통진당 해산 반대한다고 온갖 정치 투쟁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물타기도 유분수지 무슨 비정규직의 이익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공권력과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우리 수천만 일반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예. 국법 질서로서의 공권력이 예. 앞으로 역할을 좀 더 강단 있게 해야 된다. 예.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교수님, 민주노총이 좀
지금 아까 한상균 위원장도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네. 타협을 하고 뭐 밤샘 토론을 벌이고 그래서 뭐 합의를 이뤄냈다 이런 모습을 해도 좋을 텐데 왜 민주노총이 사회적 타협보다는 투쟁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민주노총 관계자하고 제가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예. 주로 어떻게 취업을 하냐면은 2년짜리 예. 그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예. 하다가 이제 2년이 되면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계속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번에 그 예. 여당에서 그러면 4년으로 늘려가지고 예. 고용의 안정성을 좀 기해보자 이런 등등 해서 기간제 근로자법이라든가 파견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네. 지금 그 노사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예. 아무런 그 설명 없는 반대입니다. 본인들은 현대차 노조, 뭐 생산직 노조는 하더라도 한 8, 9천만 원의 그 연봉을 받으면서 아주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그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약간의 저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늘 저는 영장 집행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네. 범법자, 법을 어긴 사람이 피신해 있다가 법에 의해서 이제 그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에스코트를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종교 그 고위 관계자가 그 도법 스님이 또 에스코트까지 했지 않습니까? 배웅까지 하는 이런 식의 그 잘못된 그 광경이 왜 펼쳐지는지 예. 민영삼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권력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제 그리고 걱정은 이제- 해고하고 네. 그 기간제 민주노총의 노선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설득력이 없는 것이 네. 한국노총은 이미 노사정연에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 노총위원장 1인 시위도 하고 예. 법과제도 안에서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좀 노동관련법 5개 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태까지 그 민주노총은 노사정연에도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예. 무슨 비정규직 얘기하고 물론 지금 현재 같은 노동단체 중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해고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아. 그 다음에 기간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국노총은 이미 참여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민주노총은 이때까지 안 하고 아스팔트에서 쇠파이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죠. 자, 지금 걱정은 16일 날 또 한 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회가 있고 또 피신해서 또 수배된 사람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조계사로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종교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그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세심하게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이면에 보면은 뭐 총선이라는 어떤 표까지 의식해야 되는 그런 정치권의 그 속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총선 생각하지 말고요. 종교 시설이든 어느 시설이든 간에 범법자가 들어가서 숨게 되면은 그 미 허락을 얻고 예. 허락을 안 해주면은 그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계속 눈치를 보고 예. 오늘 이렇게 또 대통령을 어떻게 배웅하는 식의 야. 이런 이상한 모습이 온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예.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게 마지막으로 14년 전에 2001년도에 똑같은 민주노총이에요. 담병호 위원장이 명동성당 앞에 천막 치고 있기 때문에 명동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민주노총에 투쟁본부를 되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좀 나가달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14년이 지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자꾸 조계종으로 조계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계종 측면, 조계사에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정치와 사회의 갈등을 종교계가 조금 극단적인 걸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 지금 민주노총이 이용을 해서 거기에 넘어간 상황은 아닙니까? 약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조계종이 민주노총에게 놀아났다, 뭐 이 표현이 좀 네. 가할 수 있지만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기점이 좀 된 게 아닌가. 시위도 이번에 12월 6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강경한 어떤 시위, 폭력 시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이 기점을 해가지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종교 시설에 피난하거나 도피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건 앞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아마 이번 기점으로 그런 것도 바뀔 거로 보입니다. 시위도 요새는 SNS가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 주장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본인들만 주장을 하고 있고 누구 하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강경 노선. 예. 파견직 이 법안을 찬성하는 많은 젊은이들 예. 이거하고는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쇠파이프를 들고 막 그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시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필요하지만 예. SNS라는 이런 인터넷 같은 걸 이를 통해서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제 그 SNS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강제 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다는 그런 조사도 나왔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자진 출두 말고 자승 스님의 그런 이야기 전에 만약에 강제로 이렇게 체포를 했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워낙 그 뭐 정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또 종교 시대다 하고 보니까 이제 정부가 조심을 하고 우리 그 일반 국민들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여론이 높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거는 여론조사해서도 안 됩니다. 네. 뭐 그 영장 체포를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론조사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더 높았다. 그만큼 피로감을 국민들한테 준 거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피로감 줬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저는 선진국 힘들다고 봅니다. GDP가 3만 불, 4만 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권력이 제대로 그 살아있는 나라 예. 또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처벌받는 나라 예. 이런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예. 김수남 이번에 그 검찰총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김수남 총장의 그런 그 정신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그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공권력을 집행해야 된다는 조사, 집행 여부에 관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너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두 개 다 부정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가 너무 많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다 50%를 넘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정부로서 합법적인 그 질서 체제로 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공권력에 대한 그 다음에 불법과 범법에 대한 부정적 국민적 어떤 합의라 할까 국민적 여론이 많이 형성돼 가고 있을 만큼 네.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폭력을 동반한 과격한 의사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범법을 하는 어떤 피신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변호사님 지금 공권력이 거의 3억 원 가까이가 소비가 됐다.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네.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책임 못 묻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제일 안타까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론이 조금 급반전됐고 뭐 2억 8천 그리고 연말 연시에 경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연말 연시기 때 음주 단속돼야 되고 뭐 소동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찰력들 그 많은 경찰력들이 그 앞에 뭐 몇 중대 뭐 몇 중으로 이렇게 에어싸다 보니까 많이 투입된다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어떤 그 공권력 집행 차원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갖고 그 어떤 민주노총이라든지 예. 한상규 위원장한테 국가 배상 아니면 돈을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는 참 쉽지 않다. 뭐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더 않다. 강해질 수 있나요? 이거는 25일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재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댕겼고 피신했고 예. 그리고 결국 20 며칠간 피해 댕겼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 충분히 이걸 고려할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전혀 인정하지 않다는 거죠. 민 원장님 지금 보면은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진 뭐 본인이 영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대로 연출이 된 상황인데 한상균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고 또 과거에 쌍용 노조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소수 아주 강경파, 현장파라고 불리는데요. 예. 본인 개인적으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폄하하고자 한 게 아니라 네네. 완전히 그 흔히 말하는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노동 투쟁의 노선에 있어 최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85년대 거화 자동차라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게 쌍용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예. 쌍차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조 운동을 하면서 예. 결국에는 금속노조 쌍용 지부장을 하면서 또 그때 구속됐었어요. 그렇습니다. 해고 부분에서 3년간 구속되고 나오자마자 평택에 있는 공장 옆에 송전탑 고압선 이르는 송전탑에 올라가서 6개월을 또 고공 시위를 해가지고 아주 초강경파입니다. 예. 근데 그 초강경파 노선이 네. 민주노총이 지금 세락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예. 이 노선이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직선제로 해가지고 노조위원장으로서 당선된 어떤 또 그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노총의 위원장까지 오르는 예.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강경파, 초강경파다. 현장파 그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경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것은 뭐 굳이 저는 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아까 보니까 전경들 도시락 경비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럴수록 더 세련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민주노총이 시위를 동원할 때 예. 미리 사전에 그 쇠파이프라든가 화염병이라든가 복면을 준비했느냐 이거 증거 자료 잘 그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900만 원 들여가지고 복면 샀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 있고
그다음에 폭력 시위에 가담하지 않으면은 하청 안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이런 그 아주 증거 자료를 잘 잡아가지고 예. 범법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그 나라의 그 규율을 세워줘야 되는데 저는 경비 뭐 3억 들었다, 도시락 값이 얼마 들었다 이런 거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공권력이 존중되지 않고 법이 존중되지 않는 한 저는 선진국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오늘 그래서 집행 현장은 잘못된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위 관련해서 뭐 버스 몇 대 부서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었거든요. 그 안에 밧줄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라서. 이제 이게 지금 형사 소유죄도 보고 있지만 소유죄, 예. 민사 소송도 가능할 거로 민사소송이 봅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법 폭행을 해가지고 손괴라든지 어떤 뭐 상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만약 배후에서 했다 그러면 예. 민주노총을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할 거고요. 아. 국가가 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소송도 가능하고 예. 또 개개인에 대해서 예. 소송도 민사소송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좀 저희 지역적인 문제고 그러긴 하지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그 돈을 갖다 독거노인들한테 하루 연탄으로 갖다 우리가 해봤다 복지로 해봤다 하십시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그걸 포함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경비라는 거죠. 아니 그 인력이 어젯밤에 다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혹시나 그렇습니다. 있을지 몰라도 밤새 그 정경 의경 아이들이 갔다가 조계사 주변에서 밤새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주먹밥 먹으면서 날새야 되는 거고 예. 또 그 치안 병력이 방범과 생활 치안에 가서 투입됐으면 얼마나 더 안정이겠습니까? 비록 하루지만은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소모적인 이런 비용을 줄여가는 어떤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고 예. 그런 점에서 과격한 어떤 시위라든지 의사표시 이런 부분도 지양돼야 될 그런 사회적 행동이죠. 도법 스님 같은 경우에는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생은 많이 하시고 많이 했는데 비난은 받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조계사나 조계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저는 그 불교계가 이번 사태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도법 스님은 이제 진보계의 그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실상사 주지도 했고 예. 지금 화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처음에는 그 도법 스님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못마땅했습니다. 아. 계속 그 한상규 위원장을 지지를 하고 네. 피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또 공권력하고 한상규 위원장을 뭐 중재하는 듯이 네. 둘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네. 저 법을 어겨가지고 공권력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재를 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어제 이제 도법 스님이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한상규 위원장 너 저 빨리 자수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설득을 하다가 탈진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역시 도법 스님답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그 체포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계속 안내를 하면서 도법 스님이 안내할 그런 그 연륜의 스님이 아니거든요. 네. 도법 스님이는 그 자승 총무원장과 함께 정말 불교의 지도자입니다. 예. 그런 점이 있고 자승 총무원장께서도 그 사실은 그 예전에는 종정이 1인자였는데 요즘은 종정의 비중보다 총무원장의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제 그 어떤 그 발언에서도 네. 뭐 결과는 좋게 끝났지만 그 중재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재자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예. 범법자를 뭐 옛날에 소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좀 피신을 시켰는데 어쨌든 공권 얘기 잘 조심스럽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그 원칙적인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영상 원장님, 지금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 또 민주노총 입장은 이제 종교계에 그렇게 뭐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을 했다, 정권의 오만이다. 이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조계종 종단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좀 어이없죠, 예.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네. 관계자들의 인식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그 내용 중에, 기자회견 내용 중에 보십시오. 어제 12월 9일이 정부의 권력의 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갖다가 집행하러 간 공권력이 무슨 광기입니까? 네. 오히려 그걸 갖다가 자기 주장을 너무나 세게 해서 폭력을 수반하고 쇠파이프를 해오는 그분들이 광기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비키고 폭력 집단으로 화하는 언론을 또 비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전환이 있지 않으면은 예. 민주노총의 앞날도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예. 국민들로부터 계속 멀어져가고 국민들로부터 소외되는 노동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80만 명까지 했다가 계속 쇠락의 길로 걷고 있고 이제 우리가 다 알았지 않습니까? 네. 1930만의 그 근로자 중에서 3%밖에 안 되는 63만의 그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네. 대기업, 대공장 예.
예. 그다음에 거기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갖다가 얘기하는 소수 그 기종 노조들이 예. 결국에 비정규직을 갖다가 괜히 핑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네. 민주노총이나 한상균 위원장도 사실은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 예.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인식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조계사 은신 2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상균 위원장, 지금 압송된 남대문 경찰서에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민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계사에서 체포된 한상균 위원장은 조금 전 11시 30분쯤 이곳 남대문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입니다. 한 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각각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 영장 집행을 피해 민노총 사무실에 머물거나 지난달 16일부터 25일 동안 조계사에 은신해 왔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뿐 아니라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 집회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4일 1차 도심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선동한 혐의에 대해선 소유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또 일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를 추가해 내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남대문 경찰서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이번엔 조계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5일 만에 조계사 1주문 앞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 통해 민주노총 파업이 민중투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서울 조계사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곳 조계사 1주문 앞에서 경찰에 체포된 지 이제 약 40여 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간띠를 만들었던 조계종 직원들도 모두 해산하고 경찰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확히 오전 10시 24분에 25일 동안 머물던 관음전에서 나왔습니다. 화쟁 위원장인 도법스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왔는데요.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에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웅전으로 들어가 불공을 들인 뒤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이 머리띠를 동여맨 채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살인범도 아니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라면서 어제 경찰의 진압작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계종이 침탈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왔다면서 앞으로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이 민중투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불법 시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1시 18분에 한 위원장은 1주문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경찰 앞에 체포돼 남대문서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TV조선 김진호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상균 위원장 어떤 조사를 어떻게 받게 됩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재판 중인 게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 세월호 그 관련돼서 그 부분은 조사가 더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집시법 위반 네. 이런 것도 조사를 할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있었던 11월 14일 날 1차 민중총궐기 그 얘기를 많이 할 거 보이는데 소유죄 이 부분이 나머지 일반교통방해죄라든지 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그러니까 경찰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힌 부분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유죄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는데 이제 소유죄에 관련돼서는 일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쉽지는 않지 않겠나. 그리고 그거는 법 적용의 문제지 예. 한상균 위원장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 달라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어떻습니까? 도주의 위험이 있기 이거는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이거 제가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99.9%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고요. 네. 또 된다면 발부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왜냐하면 확실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렇죠. 두 개 다 지금 가능한 상황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발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처벌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혐의라면요? 지금 단언할 수가 없는데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죄명 자체가 네. 상당히 많고 시위할 때마다 뒤에서 이제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경찰이. 네. 그것들이 다 된다 그러면 실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럼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 밑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 예. 그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지금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지금 상태는 어떻게 더 강화, 뭐 투쟁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민주노총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골탈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민주노총이 뭐 나름대로는 그 대기업 노조, 예. 전교조, 공기업 노조 해가지고 뭐 조직은 탄탄한데 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만 중에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 X라고 이제 그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환골탈퇴를 해가지고 한국노총이 못하는 부분을 이제 그 보완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사정 그 회의에 개입을 해가지고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또 민주노총이 그 주장하는 여러 가지를 반영을 시키는 네. 그 장애 영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퍼블릭 스피어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항상 쇠파이프를 들고 이렇게 불법으로 나가는 이 모습은 이번에는 이제 저 그 화려한 모습을 끝으로 종식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네. 사회도 불법 범법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게 하는 미디어의 어떤 그 앞으로의 보도도 없어야 되겠고 예. 온 국민들이 저걸 지켜보는 그런 이상한 오늘 그 모양새도 예.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좀. 네. 민영사 원장님, 16일 날 또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폭력 시위를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습니까? 16일 날은 이제 총파업. 그렇습니다. 총파업이고 19일을 아. 이제 3차 집회로 예, 지금 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결국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이 민주노총의 구성을 보면은요. 네. 63만이라고 하지만 초강경파라는 게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금속노조, 그다음에 건설노조, 그다음에 철도가 들어가 있는 공공운수노조, 예. 거기에 전공로, 그다음에 전교조. 이렇게 구성원들이 초강경파들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분들이 나는 15만에서 20만의 주력 부대인데 이분들 노선이 워낙 강경이고 그 불사기 때문에 강경 투쟁 노선 불사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전체적인 총 시위가 열리면은 늘 그런 그 어떤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튼 평화적인 시위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보장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노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네. 그 공권력이 사전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11월 14일과 같은 그런 그 우려가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아까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 때 지금 한상균의 거취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 노동개혁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던 것인지 반문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저번 폭력 집회도 그렇고, 이번 사태도 그렇고, 약간 국민 여론 부정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폭력 시위 벌이는데 좀 자중하겠죠? 그 본질을 본인이 이제 흐트려 놓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네. 사실 그 이번에 뭐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법이라든가 예. 그 민주노총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이걸 아까 말씀드린 노사정 그 회의체에 나와가지고 예.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그 기간제법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왜 그 반대를 하는지 이해도 잘 안 가고요. 예. 우선 저희 뭐 제자들 그 나가가지고 한 2년 되면은 또 딴 데 가야 된다고 또 뭐 인사로 뭐 고용 불안에 떨면서 오는데 네. 이런 거 빨리 시급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저렇게 그 계속 그 반대를 위한 반대. 본인들은 뭐 저 요즘 60세 정년까지 돼가지고 예. 얼마나 좋은 그런 그 신의 직장 부분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열고요. 민주노총이 마음을 열고 이번에 충분히 25일 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려도 많이 줬지만 네. 본인들의 얘기사도 많이 그 밝혔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이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환골탈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의견들, 그런 어떤 강경한 의견이든지 순한 의견이든지 그런 의견들을 제도권에 가서 담아내서 법과 제도를 하라는 게 정치권 아닙니까? 예. 이번에 정치권이 아무 일도 없고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달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서들 맨날 대통령이 나선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네. 해고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 정년이 늘어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노동의 주장을 유연성을 하자. 그렇게 하는 거고 민주노총 이런 그러다 보면 사용자 측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우리는 반대하겠다. 그러면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양쪽 의견을 갖다 조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비정규직 문제 4년으로 늘리는 문제도 네. 4년 늘리면 이제 민주노총이나 농가에 가서는 4년 늘리면 계속 연장해서 영원히 정규직으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하면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2년에서 4년 늘려서 오히려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거고 그렇죠. 다시 갔다가 계약을 하면 된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이 중간에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갖다 양쪽 의견을 조합해서 법과 제도로 녹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 공천권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요, 그 정치권하고 이번 그 불법 그 파업 시위하고는 잘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 노사정 회의에서 결론을 내가지고 지금 법을 막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목소리를 못 내다가 시위하러 나왔는데 시위에서 평화롭게 본인들의 의견만 얘기하면 됐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쇠파이프 화염병 공권력에 대한 그 어떤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오늘 영장이 집행된 건데 네. 저는 정치권 얘기하고는 별개로 법을 어겼다는 데 초점을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치권도 지난번에 철도 노조 파업 때도 뭐 정치권에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만 관계가 전혀 없고 나서지 않을 상황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나서서 중재를 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 말이죠. 예. 그 철도 노조가 거의 항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다만 모양새를 예. 김무성 대표하고 박기춘 원내대표가 잘 모양새를 꾸렸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번에는 본인들은 한도 포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민주노총 얘기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고 하는데 좀 근거를 좀 대주십시오. 왜 얘네들이 이렇게 귀족노조입니까? 이 민주노총. 그러니까 일단 그 소수 귀족 노조라는 거죠. 그리고 노선에서는 완전 수구 좌파라고 이제 정도원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1930만 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는 이 근로자, 노동자라고 하죠. 이 1930만 명 중에서 63명이 노조로 돼 있고 노조 활동을 하는 고용부에 지금 등록되는 190만 명의 노조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33%가 이 민노총에 가입돼 있고 한국노총에 한 40%가 가입돼 있고 노조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를 활동하신 분들이 지금 한 20%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숫자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소수인 거고 그다음에 귀족이라는 부분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 대공장에 정규직이에요. 맞습니다. 정년이 완전히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임금이 사실 이분들은 연봉이 다 8천 되고 올해 가면 물론 나는 일은 고되기도 하지만은 전부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렇게 철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 임금 피크제나 해고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 얼굴 깎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행동했던 민주노총이 나오기 노사정에 탈퇴하고 얘기했던 것은 나머지 625만 공식적으로 625만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지 그분들을 갖다가 무슨 그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 경찰 수사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주로 민주노총 뭐 간부들이나 이렇게 전회를 보면 묵비권 행사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지만 수사 어떻게 이번에는 잘 진행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묵비권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통상 그 국가보안법 시국 사건에서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는 게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를 하더라도 조사가 계속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혐의들이 있거든요. 뭐 집시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시위들이 집시법이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라든지 뭐 특수공무집행 치상죄, 지금 소유죄까지 여러 조사를 할 거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시위를 하고 의견을 주장하는 거는 뭐 보장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력적이고 또 24일간 조계사에서 머물고 한상균 위원장은 6개월 전부터 지금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나라가 5공화국의 말기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처음 생겼는데 당시에 제가 언론인으로 재직하면서 민주노총의 설립 과정을 잘 지켜봤어요. 그때 뭐 어용노조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민주노총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뭐 언론노조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그 가입을 했죠. 그러다가 뭐 전교조 사태 때 민주노총이 보인 여러 가지 편협성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기업 노조하고 공기업 노조만 남았는데 말 그대로 저는 귀족노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노사장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이렇게 그 버티고 불법 파업을 한다. 아까 철도 파업 얘기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철도 파업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당시 기억나시지만 위원장하고 당시에 불법 파업했던 사람들 많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역은 또 사기업 영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뭐 많이 가려지겠지만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원장 홍익대 정군기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